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의 핵 협의 그룹 창설을 명문화한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이 이제 핵이 포함된 상호 방위 조약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뒤숭숭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박광원 의원을 선출하고 당 수습을 위한 재정비에 나섰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주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보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곳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는,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이번 국빈 방문, 미국에서의 정상회담 성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국제 정치학을 가리키는 교수님 입장에서 객관적인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 최대 성과, 또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동맹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 성과일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뭐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대중 대로 외교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또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책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 좀 솔직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 현대, SK, 삼성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아직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아직 해결이 말끔히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고 볼 게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국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오늘 강력 반발하는 게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습니다. 네. 원래는 한 금요일쯤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김여정이 입장문이라고 하는 형태, 담화가 아니라 입장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 보시던 그 김여정 특유의 그 찰진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면서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어쨌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그 한미가 함께 핵 확장 억제를 확대했다 하더라도 예. 이걸 오히려 좀 기회의 창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정비례 해가지고 자기들은 중국, 러시아 더 협조를 하면서 자신들의 핵 능력 고도화를 향한 명분에 축적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반발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변국 상황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 뭐 움직이는 것은 좀 보이는 거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의 좀 우회적인 뭐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는 두터워지만 동시에 이제 북중러 또 결속이 되고 한미일은 또 한미일대로 또 결속이 되고 해서
별로 이게 환영할 만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그 지정학의 기한이 네. 한층 더 좀 강화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이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나머지 네 분도 어떻게 좀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짧게 좀 각각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김영남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다시 신냉전 시대로 돌입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국제 상황 속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해서 한국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소 방안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은 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저는 그 이번에 선언 중에서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주로 문서화돼 있거나 이제 이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는데 네. 사실 행동하는 동맹이라면 그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 방위를 서로 나눠가는 방위를 협의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네. 정말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어떤 그 행동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한미가 마련했다는 것도 큰 성과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펜타곤 방문했을 때 그 미 국방부 군지센터를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보여주고 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는 동맹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말 아주 그 극소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대통령에 공개하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는 70년 동맹의 가치를 부여하는 저는 굉장히 그 국빈 방문으로서는 이 부분만큼은 좀 평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액션이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한민수 대변인, 야당에서는 뭐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결과를 두고 현금 주고 어음받아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좀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온 것은 뭐 적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메시지를 좀 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어음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지간하면 뭐 좋은 점 하나라도 찾아야 되는데 정말 뭐 다 거의 동의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말의 성찬은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뭘 얻었는지는 빈손 외교다. 저는 뭐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못지않은 어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진짜 기대를 했는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이 핵 공유, 핵 확장 억제 이 부분에 거의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네. 느껴지는 거가 네. 김태호 좀 전에 최고 실세라는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는데 근데 그마저도 한번 보십시오. 1차장 뭐 핵 공유에 뭐라고 씁니까?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공유 아니다. 저는 역대 청와대 출입기자도 하고 정치기자 오래 했습니다. 네. 정치 부장도 다 해봤는데 우리 대통령이 귀국도 하기 전에 이게 본 미국에서 출국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하는 이 핵 확장 억제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백악관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럼 네. 뭘 했습니까? 경제? 저는 오직하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좀 이용당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기 직전에 재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뭐 넷플릭스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59억 달러 투자받았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1천억 달러 투자받았다. 134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뭘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을 못 얻었으면 경제를 얻던지 정말로 경제까지도 못 얻었으면 도청 의혹 하나라도 항의라도 하고 왔어야지요. 그래서 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차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이렇게 내놓은 핵 공유와 관련한 방안에 두고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른바 이 북중러 한미일 이런 그 진영 간의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 진영,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걸 보면 지금 한 대변인 얘기하신 것만큼 이게 아무 성과가 없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미국이 핵 억제력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북중러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예. 상당히 긴장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안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일견 강화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미국 핵 우산에 올인하다가 아메리칸 파이만 키워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 협의 그룹이라는 부분을 명문화는 시켰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핵 억제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도발이 멈춰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뭐 김여정의 입장문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의 정비를 해서 더 강하게 도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강대강으로 맞서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대화 타협을 위한 그런 외교적 액션도 좀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은 예. 정말 아쉽다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떠나기 직전에 여러 가지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 법안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이 경제 성장이 되고 한국이 일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윈윈하고 있다고 뭔가 상황인식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얼마큼 챙겼을까? 물론 뭐 나름대로 보따리에 많은 걸 담아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떠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긁었던 부분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또 이번에도 또 외신과의 그 회견입니다. 외신과의 회견에서 친구도 도청하느냐. 그러니까 뭐 국가 간에 도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인식, 그런 식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순방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씩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뭐를 잘했고 뭐를 잘못했는지 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의 가장 큰 메인 이벤트 바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됐던 워싱턴 선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대주 교수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장 억제를 강화했다, 뭐 핵무장론을 잠재웠다, 여러 평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과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모두에 뭐 잠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요. 이게 단기적으로 어쨌든 북핵의 고도화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를 핵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전에 없던 걸 뭐 새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는 뭐 성과긴 합니다. 어쨌든 그 뭐 한미가 조금 더 보조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건 그 명시적으로 좀 들어가긴 했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했지만, 근데 앞으로 행동을 해봐야 알아요. 이제 그게 좀 남은 큰 숙제이고, 네.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이 전 좀 눈에 좀 띄는 게 있는데,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기로 기여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걸 네.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은 핵 전략으로 우리의 뭐 확장 억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걸 약속을 했는데, 네. 그럼 거기 우리는 핵은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모든 걸 가지고 연합 방위 태세에 다 기여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북핵 위협에 그치면은 다행일 텐데, 네. 뭐 우리는 북핵 위협을 상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상으로 놓고 생각하지만 네. 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중국 문제나 뭐 다른 전 세계 경영을 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 네.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서 만약 미국이 우리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도 네.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 거대로 하면은.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상시적으로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차관복급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낮은 단계. 장관급 예. 정도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원래 나오는데. 그 차관급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럼 네. 뭐 좀 더 장관급으로 격상이 돼야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건데 차관복급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실장급, 국장급 하던 우리 원래 확장 억제 전략 위원회가 또 있는데 네.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상시적으로 얘기하는 거면은 그럼 전에 하던 거랑 뭐가 다른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혹시 또 미국이 뭐 중국 문제나 뭐 대만의 유사시 같은 문제 생겼을 때 한국에 그러니까 주한 미군만 그냥 가용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네. 좀 기여를 해달라고 만약 요구를 했을 때 네.
그럼 우리 동맹이니까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좀 산적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나토식 핵 공유와 한국형 핵 공유 이거를 두고도 조금 좀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우리 북한 핵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나토식 핵 공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좀 비교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긴 한데 네. 출발선이 좀 워낙 달라서 사실은 완전히 좀 다른 평면과 다른 범주에 있는 좀 사안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시작할 때부터 전술 핵무기가 그 해운국들 간에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일부 국가들은 그렇죠. 전술핵을 다 예, 갖고 있었던 예, 거고요. 지금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자 간에 시작을 했던 건데 예. 우리는 전술핵 무기는 배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미 양자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단계인 것이죠. 출발부터 다르다. 예, 출발선이 좀 완전히 좀 다른 거고 나토는 나토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네.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택한 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 전략 핵잠수함의 전개 같은 네. 것들로 확장 억제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걸 약속을 좀 한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은 첫 단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어쨌든 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예. 억제하겠다. 현시 효과를 통해 가지고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네. 이게 정말로 가동이 될런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정비례 상황이라고 오히려 좀 즐기는 듯한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또 됐거든요. 네. 혼자 고독하게 핵 개발을 하던 2016년 17년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미국하고 굉장히 또 지금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계속 뭐랄까요? 우리가 이거 원래 신냉전의 불구덩이로 조금 스스로 들어가는 좀 길이 잘못하면 열릴 수도 있는 네. 예,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네. 이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핵협의 신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핵공유다라고 해석을 했다가 미국 백악관에서는 핵공유라고 볼 수 없다 또 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조금 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핵 공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핵 공유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다? 만약에 그걸 우리나라도 핵 공유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한 미군이 예. 뭐 전술핵이 됐던 핵을 갖고 있어야죠. 네. 우리 군은 아니더라도 주한 미군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핵 공유가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나토식 핵 공유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것이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네, 깨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나토식 핵 공유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유형이거든요. 예.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거를 핵 공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들고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언급을 자꾸 거듭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예. 이해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는 볼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굳이 이해를 위해서라면 저 같으면 밀접한 핵 정보 공유 이렇게 네. 표현했겠어요. 차라리 이걸 자꾸 핵 공유라고 하니까 네. 이게 실제하고 너무 안 맞는 용어를 거듭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거듭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효 제1처장도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미하는 거는 나토식 핵공유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형 핵공유 이른바 예. 그건데 사실상 따져보면 한국형 핵공유가 나토식보다 더 실용적일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정대진 교수님.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뱉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토와 우리가 출발선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굳이 나토께 좋다 이게 우리 걸 맞추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약간은 좀 난센스고 좀 이해는 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국식으로 북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그냥 우리식의 용어를 쓰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꼭 공유라고 하는 거를 말을 좀 던져놓고 네. 이제 거기에 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또 핵 공유라고 얘기하겠죠. 핵 정보의 공유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거나 지금 또 맥락상 봤을 때는 핵 무기가 공유가 돼야 이제 그렇게 핵 공유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서둘러서 비확산에 네. 대해서는 미국의 이제 흔들릴 수 없는 근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제 케이건 국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 핵 공유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서둘러 덮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민수 대변인,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실이 공유라는 이 워딩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뭐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위험한 말씀들을 너무 이제 용어 선택도 그렇고 그거는 이른바 확실하게 핵그룹 협의라는 게 이미 국내에는 비슷한 기구가 벌써 한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외교 국방 차관 협의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국방부 정책실장한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심지어는 급을 물어봐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차관보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얘기하면 설명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보수 매체, 정말 보수 매체에서 사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걸로 우리의 핵 족쇄가 채워졌다고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보수층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성과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어토장토하는 핵 공유를 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 김용남 의원님 같은 분이 지금 여당 지도부로 있다면 자제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지도부가 모두 나서가지고 정책위의장부터 원내대표까지 우리 핵공유 이번에 성과 이뤄냈다. 다 말을 뱉어버렸어요. 네. 그러고 백악관에서 아니다 하니까 지금 난감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보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기업들의 생존,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는 정말 정교해야 된다. 네. 본인들 공치사로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 잘 받았다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가 원수나 국가를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좀 가볍게 처신하는 건 네. 여야를 정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도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태호 1차장에 대해서 뭐 잘못된 단어 선택, 용어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성급했다라든지 어느 정도 뭐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장학수는 그 때문에 어떻게 아마 김태효 제1차장이 핵 공유라는 표현을 좀 신중하지 않게 사용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평가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우려해서 사실은 좀 신중치 못한 그래서 좀 상당히 앞서가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핵 공유라는 표현을 쓰지만 나토 같은 경우도 핵 공유지만 공유가 뭡니까? 공동 소유라는 뜻처럼 네. 들리잖아요. 그러면 공동 소유는 공동 사용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금 나토가 그러면 핵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미국이 최종 결국은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는 최종적으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단지 나토는 뭘 할 수 있느냐? 핵 투발 수단, 핵을 실어 나르는 무기를 나토의 전폭기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정도만 허용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지금 이렇게 이 핵 억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우리의 미사일이나 우리의 전폭기에 실는 건 절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나토 국가가 상당히 20개 넘는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다자 이 정상회의들 논의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 1대1로 지금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를 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토보다 나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 공유는 아닌 것이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인 북한과 우리가 이제 적대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하튼 이번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워싱턴 선언 이후에 북한이 어떤 카드로 이 한미 양국에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뭐 7차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ICBM에 대한 추가 발사라든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대진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여정의 입장문을 보면은 더욱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비례라고 하는 표현이 키워드인데 한미가 공조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자신들도 핵무작을 강화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예. 이거는 뭐 달라질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은 시간 자기들 계획표대로 앞으로 계속 그냥 핵 능력을 고도화시킬 건데
오히려 이제 그 명분이 마련됐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뭘 기획을 할 것 같으냐면은 재래식 도발, 강력한 재래식 도발 한 방 혹은 저강도의 다발성 재래식 도발 네. 이걸 준비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참모들한테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재래식 도발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올 초에도. 근데 우리가 그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체감적인 위기감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낮아지고 예, 그 북한이 추구하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북한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도 굉장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최근 몇 년간의 도발들을 보시면은 네.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목함질의 그 이후의 도발들 봤을 때 도발이라고 하지만 북측 자신들의 경계선 안쪽에서 네. 하고 있는 도발들이기 때문에 대남 도발 선을 넘어본 적이 지금 몇 년 동안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네. 미사일 쏘는 정도지. 근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보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양에서는 이 워싱턴 선언은 분명히 북이 핵을 사용하면은 즉각적, 네.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핵을 안 사용하고 저강도 재래식 도발 다발성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이 개입을 하는지 한번 볼래?라고 하는 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좀 괴롭힐 수 있겠죠. 그 계획을 만약 한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자신들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넘어오는 도발을 만약 하는 무인기를 만약 그 전에 지난 작년 연말처럼 네. 서울로 계속 좀 보낸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저강도 재래식 도발들을 계속 다수했을 때 미국은 결국 개입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우리 여론을 흔들겠죠. 그럼 그때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모기 잡으려고 쥐덫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핵 억제 하기 위해서 전략핵 잠수함 놓는 거는 뭐 쥐덫이나 굉장히 큰 경비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데 네. 북한이 이제 모기 보내는 식으로 만약 대응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좀 성가시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중국의 반응이에요.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란 강철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해주겠다. 사실 중국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예, 그렇죠. 이제 중국이 과거 이제 좀 하고 있었던 전랑 외교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물을 쓴 얘기인데 한국과 중국이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수사들 나온 거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죠. 한국과 중국이 서로 주어를 빼고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요. 예. 뭐 한국이 그랬다, 중국이 그랬다라고 얘기는 아니고, 네. 근데 누가 봐도 맥락상 다 한국과 중국이 네. 서로를 겨냥한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주체를. 예, 그렇지만 누구나 봐도 어쨌든 한중 간에 지금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지금 외교전을 좀 펼치고 있는 건데 이게 예. 결국에는 뭐 미국과 중국의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외교전을 대리전 양상으로 비슷하게 좀 펼치고 좀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긴장이 점증되고 있긴 한데 그 긴장이 실제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으로 지금 나가진 않고 서로 계속 이제 째려보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예. 이게 아마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이제 한중 간에 관리를 좀 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관리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냥 티핑 포인트를 살짝 좀 넘어버린다. 예. 이제 이랬을 때는 이게 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대진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